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우 원장입니다. 저희 연세산돌병원 공식 채널인 산돌TV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산돌TV에서도 척추와 관련된 그리고 또 건강정보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는 중력 같은 위아래 압력에 퍼져나가는 건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압력이 생겨서 심장이 눌리는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상 의사들도 잘 알기 힘든 좀 부분도 있어요. 척추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면은 사실상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척추의 중심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진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하고,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추간공, 척추 사이의 구멍인, 다른 말로는 신경공이라고 하는 그 구멍이 좁아져서 생긴 협착증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협착증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좀 심하게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보았는데 퇴행성 소견이 좀 심할 때, 이때 그냥 알기 쉬운 용어로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같은 검사보다는 MRI 정도의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혹은 신경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특별한 구별을 짓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시술이라든지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는 요 주간공 협착증과 그냥 우리 중심관 협착증이, 일반 척추관 협착증이 임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구별을 지어서 진단명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모형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배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면이 이제 등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는 게 우리가 극도위기라고 하는데, 몸이 좀 마르신 분들은 뒤에서 만져질 수 있어요. 이 뒤에 튀어나온 뼈 부분이 이제 극도위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가운데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신경입니다. 신경은 이제 뇌에서부터 목을 거쳐서 등을 지난 다음에 이게 허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요 신경이 가운데 쪽으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신경들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걸 신경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수신경 자체가 눌리는 것과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관인 이 가운데 구멍이 눌리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추간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신경 뿌리가 나오는 구멍이 추간공이라 보시면 돼요. 추자가 척추니까, 그렇죠? 사이간, 그 안에 구멍이란 뜻이고, 신경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공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추간공 협착증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추간공 협착증은 일반적인 우리 척추관 협착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항상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해요. 왜냐하면 추간공의 간격이 곧 이 디스크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간격은 이 디스크가 결정을 하게 돼요.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디스크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얹어져서 이렇게 탑을 쌓듯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요 디스크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 위 공간이 좁아지겠죠.
위아래가 붙어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추간공 협착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디스크가 닳아버리는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디스크 자체가 이 튜브에 바람이 빠지듯이 쭉 빠져서 다 닳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온 디스크처럼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혹은 그렇게 퇴행이 되는 과정 중에 뼈도 같이 자라나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이렇게 추간공 협착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간공 협착증은 디스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일반적인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와 연관성이 매우 높지만 추간공 협착증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는 것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중심관 협착증은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팽윤만 된다 하더라도 신경을 싸고 있는 이 중심관 사이에 있는 특수한 인대, 유명한 인대죠.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이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좁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황색 인대는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아보았을 때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인대라고 하는 구조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황색 인대는 이 척추뼈 위아래 뒤쪽 부분에 후궁간이라고 하는 인터라미나 스페이스를 연결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황색 인대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면은 이 위쪽 안쪽에서 시작돼서 아래쪽에 후궁 위쪽으로 붙고요. 안쪽 레이어, 이너 레이어는 이 경막의 공간을 같이 달리면서 후관절 안쪽 면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디스크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척추 자체에 무리가 가거나 어떤 반복적인 어떤 외상적 요소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이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힐링이 되는, 치유되는 과정 중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여기가 두꺼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걸음을 걷거나 혹은 뭐 손을 많이 쓸 때에도 손이나 발에 물집이 잡히잖아요. 그 물집이 잡힐 때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굳은 살이 생기죠. 똑같은 구조예요. 척추 사이에 있는 이 황색인데도 청소년기나 젊었을 때는 얇지만 40대, 50대에 들어오면서 호발 연령이 되면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해 오면서 만들어진 그 염증이 굳은 살이 돼서 신경을 오히려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굳은 살은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또 굳은 살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염증 반응, 굳은 살, 염증 반응, 굳은 살 이런 거에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하나가 생겼던 것이 또 위로도 생기고 아래로도 생기면서 다발성 협착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사실은 디스크가 하는 역할이 엄청 커요.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도 디스크가 동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디스크의 기능에 따라서 중증 협착증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첫 번째도 디스크고 마지막도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 알기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도 많고 또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자분들도 딱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가지고 좀 많이 이러한 경우에는 추간공 협착증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관 협착증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심관 협착증은 이제 가운데에서 눌리니까 양쪽 다리로 쥐가 나고 걸어가다가 쉬었다 가야 되는 이런 간헐적 파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심관 협착증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간공 협착증은 한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눌리는 신경이 4번이나 5번 신경이기 때문에 엉덩이나 혹은 허리의 바깥쪽, 오른쪽이나 왼쪽이겠죠. 그 부위에서 시작되어서 앞쪽 허벅지로 간다면 4번 신경,
뒤쪽으로 내려간다면 5번 신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측성으로 온다면 추간공 협착증의 가능성도 많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중심간 협착증에서도 사실 편측성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증상을 가지고 나누어 보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의사들은 이 추간공 협착증과 중심간 협착증을 뭐 혈압과 당뇨처럼 다른 병으로 보질 않아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할 때 어떠한 경우나 수술 시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지만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그 두 가지를 크게 의미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진단명에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진료를 보실 때는 본인이 아픈 곳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이 심한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중심간 협착증하고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를 다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전방전이증도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내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실 때 저는 추간공 협착증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료를 보시기보다는 저는 오른쪽 엉덩이가 막 아리고 아프면서 이 앞쪽 허벅지가 막 저려요. 뭐 혹은 정강이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은 왼쪽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걷다가 보면 쉬었다 가야 돼요. 이런 형태로 본인이 아파하시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료 보실 때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린 그런 영상이라 생각해 주세요. 저희 산돌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